자, 뭐 이제 다음 분은 이제 조금 이제 정보를 아시니까 본인 것만 쓰지 마시고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보완했다고 생각하시고 앞에서 했던 것들을 보완해서 답변을 하세요. 완성태로. 예, 본인 것만 고집하지 마시고 보완하실 때. 자, 문제 좀 답지 좀 보겠습니다. 답지 상황 뭐 이렇게 했다. 오케이. 대처 사전 조사를 하겠다. 해외 사례도 보겠다. 공청회를 해보겠다. 오케이. 뭐 이런 건 뭐 밑밥으로 깔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 오케이. 어떻게? 예,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예, 양도세 분납 유예 혜택 약속. 당신이 무엇인데 약속을 하나? 주무관 따위가? 알았죠? 검토, 추진 이런 용어가 좀 낫겠죠? 예, 이거는 조금 적절하진 않아요. 뭐 추진은 알겠고요. 다음 자발적으로 참여를 안 하면 랜덤 안전평가 실시. 좋은 테크닉이죠. 네, 오케이. 다음에 자발적 참여를 안 하면 사고 발생 시 구상권, 직물적 손해배상제, 형사처분 발생 설명. 웃으면서 겁주겠다. 좋은 테크닉이죠. 단계적. 그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의무적 공개를 하겠다. 이런 전제 조건을 달아서 뭐 오케이. 개인정보는 가명으로 뭐 하겠다. 뭐 오케이. 소유주 예 정보를 삭제하겠다. 쉬운 방법이죠. 앞에 분 암호화보다 이거 건물이 중요하지 건물주 이름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되게 쉬운 솔루션인데 앞에 보는 되게 암호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게 가시긴 했습니다만 뭐 삭제하는 방안도 좀 고려를 해보자. 뭐 이것도 뭐 그냥 별거 아니지만 평가서를 잘 받으면 이분은 이 친구는 되게 누군지 모르지만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이 아주 물들어 있죠. 해주는 만큼 해줄게. 예? 그 호혜주의에 아주 능하신 분이신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뭐 당위성을 설명하겠다. 뭐 이거는 그냥 하나만한 얘기고 유출 약속 안 하겠다. 이것도 좀 하나만한 얘기고 유출 시 확실한 보상 제공 약속 이런 거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요. 예, 이런 건 별로 이렇게 약속 뭐 이런 표현은 좋지 않아요. 실무자가 공무자한테 무슨 약속을 해? 실무자는 개인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기관을 대표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약속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자,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건물 안전편. 자, 땡땡님, 저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일단 중요한 내용들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 보실까요? 일단 관련 해외 사례를 먼저 조사를 하고 해외 사례를 조사할 때 현대식 건물이 먼저 이루어진 이제 서구 미국이나 유럽 서구를 조사를 먼저 하고 그리고 공청회를 실시해서 각 네.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전문가의 객관적 평가를 받아본 다음에 그다음에 크게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확대시키면서 소유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것을 방안을 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자발적 참여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잠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개를 요구하잖아요. 근데 공개를 한다는 거예요, 만다는 거예요. 저는 큰 틀에서는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왜 공개를 해야 되냐면 공익적 차원에서 이미 공공 건물은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 예로 들자면 유동인구와 상주인구가 많은 이제 소유주만 이용하지 않는 다른 국민들이 이용하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아니, 뭐 발생 당위를 뭐 네, 저희가 물은 건 아니고 공개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여쭤봤고요. 네, 예. 그래서 공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공개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 근데 하는 것은 큰 틀에서는 맞는데 지금 당장 사유재산권과 소유주들의 사유재산권과 그리고 소유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하면서 보완이 필요하다. 단계적으로 차분히 좀 지속적으로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단계적 보완 방법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단계적 보완 방식에서는 일단 이 정책의 큰 틀이 국민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시키는 목적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상주 인구가 많거나 유동 인구가 많은 쪽의 도심 지역부터 먼저 공개를 하고 그리고 규모가 큰 건물부터 공개를 한다거나 그리고 규모. 네. 네 그리고 지역적 차원에서도 어린 아이들이 많거나 그러니까 학교 주변이거나 아니면 유치원 주변에 있는 건물부터 음흠. 어, 이제
공개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이 지금 관건은 공개를 하는 것이지 이 평가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 정부 차원에서 그 평가를 했을 때 이 평가가 뭐 상중하로 나왔을 때 위험 등급의 상중하로 나왔을 때 뭐 중상 정도는 동의를 하지 않았어도 공개를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괜찮은 데만 공개를 하자는 얘기입니까? 위험도 중상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이 이제 좀 어, 중단계나 상단계 이제 그 정도 부분을 먼저 공개를 해야 피해를 좀 더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험한 것만 우선 공개하자. 네. 뭐 다른 건 동의가 되는데 그 안전도가 위험한 건물만 공개 뭐 위험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뭐 위험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위험한 건물은 아예 뭐 안전등급 열애로 해가지고 뭐 철거를 하거나 그런 조치들은 기본적으로 할 거라고 봐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아까 상중하라고 또 위험도가 그 건물 안전도죠. 안전도 등급이 안전관리 등급, 예, 정확히 말하면 안전에 대한 관리 등급인데요. 예, 아무튼 안전 등급이 했다고 해서 건물이 뭐 주저앉거나 이런 큰 우려가 있을 정도까지 가는 건 아니라고 가정을 좀 합시다. 뭐 실제도 그럴 것 같고요. 뭐 그랬을 경우에 안전 등급이 좀 낮은 데만 공개한다면 어떤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그런 낮은 낮은 등급만 등급만 공개할 경우는 그 아까 그 우려되는 점, 특히 사유재산권 침해에 관련된 반발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정책을 새로운 걸 도입할 때는 좀 반발을 줄이면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 해당되는 분들은 뭐 머리띠 메고 세종시 쳐들어오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위험이라는 게 일단 발생하기 전에는 아무래도 그런 사유재산권을 강조될 수 있지만 발생 후에는 국민의 생명권과 이런 충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당위성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래서 세종시까지 내려오셔서 머리띠 물고, 예, 공무원들한테, 예, 계란 던지시는 분한테 당위성을 설명하는 게 얼마나 실효적일지는 잘 모르겠네요. 뭐 굳이 이래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말씀드린 본질은 공개가 아니라 위험한 등급만 공개하는 게 다른 문제점과 위험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험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안전등급이 낮은 데만 공개했을 때 벌어지는 문제, 뭐 당위성 설명하는 거 좀 약하지 않나? 아무래도 형평성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 위험한 부분만 공개를 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형평성 문제를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 판단 기준을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안전관리 등급의 판단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전문적인 그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이제 함께 뭐 알겠고요. 무슨 네, 말인지 뭐 그 했습니다.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뭐 안전등급이 뭐 상중하라고 하면 그냥 제가 실무자면 상중을 그냥 공개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를 공개할 게 아니라 아, 위험 등급, 안전 등급이 상중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제 아,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갑자기 뭐 제가 이렇게 지금 방금 생각이 들었는데, 사람은 뭔가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보다 칭찬을 들었을 때 더 좋고 이런 걸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건물 현판에 우리 동네 안전 지킴이 이런 것들을 이제 써줌으로써 이제 그냥 명예만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주들에게 행정적인 절차 간소화, 뭐 예를 들면 추후에 이제 뭐 10년이건 20년이 됐건 나중에 재건축을 했을 때 뭐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이제 정할 때 가산점을 좀 준다든지 뭐 그런 아니면 이 재산세 신고를 할 때 이 절차 간소화를 물론 제가 주무관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제 그런 명예를 드높이면서 실질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게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공개가 안 돼 있으면 저기가 뭔가 좀 낮구나라는 뭐 상대적인 국민들의 판단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그러면 건물값도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 등급이 낮은 건물주님께서는 뭐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차원에서도 뭐 자발적인 참여를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건물값도 오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하자. 네. 그럼 만약에 뭐 자율 규제는 잘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좀 참여율을 좀 높이게 할 뭐 유인책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예. 뭐 단계별로 이렇게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뭐 어떤 자율 참여 유도 뭐 유인책 같은 걸 좀 고민해 보면 좋을까요? 아까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면서 행정 절차 간소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일반 국민들에게 이 행정 절차라는 게 좀 까다롭게 여겨집니다. 어렵기도 하고, 이 접근성 면에서 좀 힘들기 때문에, 뭐, 세금 신고라든지 아니면은 건축물 관리 신고 등을 할 때 이제 음. 간소화를 하거나 아니면 지원을 해준다거나 관련 공무원들이 이제 그런 방법으로 유인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뭐 좋고요. 여기 이제 또 우려되는 점이 개인정보 정보 노출이 우려된다고 뭐 하고 있잖아요. 일단은 네. 예, 건물주 개인정보 노출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제 유출이 되는 부분의 걱정은 이제 안전관리 평가 등급 이제 평가서 상에서 이제 어, 소유주의 이제 개인 정보가 유출된다는 이런 걱정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럴 때 소유주의 정보를 삭제를 하고 이 건물 자체만 이제 공개를 하면서 그런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안전 관리를 하면서 이제 뭐 계약서나 이런 거 할 때 상대방 이제 계약 상대방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이제 가명 처리를 하거나 이제 그런 방법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건 그런 식으로 예. 네, 알겠습니다. 잘 답변하셨고요. 자, 이제 이런 거 하면 당연히 예컨대 언론에서 좀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제 사실은 등급을 공개를 하는데 그죠? 이러이러하게 좀 반대들도 하고 뭐 이렇게 예. 건물주님 좋아하시는 언론사들도 좀 계시잖아요. 뭐 그런 데서 좀 예, 뭐 실익도 없이 괜히 예, 뭐 좀 불안 조장한다 혹은 예, 뭐 등등등의 좀 아주 안 좋은 좀 이런 추진 과정에서 좀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나와서 또 그에 따라서 또 일부에서 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그 가정했을 때 본인이 담당 주무관으로서 어떻게 좀 대처하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미국에서는 민관이 합동으로 해서 같이 평가 기준을 마련을 한 다음부터 이 건물 안전 사고가 이제 줄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 민간 그 건물 일단 공공기관은 당연히 공개를 하고 있었고 이 민간 건물 안전관리 등급을 공개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이제 이미 미국에서도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해외 사례를 갖고 와서 이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고 사고율이 더 낮아졌다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을 정보를 제공하고 음흠. 네 그리고 이제 어 이 공개를 했을 때 안 좋은 점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제 재산권 이제 침해라든지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와 생명권을 좀 증진시킬 수 있고 공익적 차원에서도 이게 최선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주들의 재산권도 오히려 제고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언론 보도자를 통하고 그리고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을 통해서라도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것처럼 사실은 뭐 여기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이제 사유재산권 침해, 뭐 그죠? 개인의 권리 침해, 뭐 공공의 이익이냐 개인의 이익이냐 뭐 이런 충돌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이해가치가 충돌됐을 때 뭐 판단 기준이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좋고요. 일반적인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서로 간의 중요한 가치들이 상충했을 때 뭐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뭐 이런 정책을 위반했을 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첫 번째로 공익성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형평성이고, 세 번째로 적법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제가 공익성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결국에는 국가가 이런 정책을 하는 목적은 국민의 전체적인 이제 개개인의 뭐 비교 역량을 해야겠지만 국민 전체적으로 삶을 증진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익성을 제가 첫 번째로 뽑았고, 그 형평성 문제는 이게 아무래도 규제를 하는 방식이고 하다 보니까 규제를 받지 않는 그룹과 규제를 받는 그룹에 대한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저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전문기관 이제 전문가를 같이 포함해서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해외 기관을 이제 초빙을 해서 같이 이제 형평성 제고를 하도록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법성은 이게 국가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가 없이 그냥 공익을 우선시한다면 나중에 더 큰 문제, 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당장 떠오르는 단어가 독재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뭐 그런
안 좋은 이제 부정적인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적법성을 먼저 갖추면서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공익성을 챙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건에 대해서 본인이 제시하신 것 중에 공익성, 형평성, 적법성 다 갖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더 많은 시간이 있으면 더 깊이 연구를 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제한된 시간 안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컷 잘하셨어요. 소감은? 조금 조금 중간중간에 뭐? 멍해지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근데 재밌었습니다. 예, 뭐가 좀 좋았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답지를 썼을 때 이런 절차 간소화 같은 건 생각이 안 났는데 절차 간소화도 말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 당위성 설명을 좀 제가 평소에도 좀 그런 걸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실질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게 예. 좋았습니다. 답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자발적 참여를 안 하면 그 좀 안전 평가를 강화하겠다. 뭐 랜덤 평가라는 게 만약에 미참시 뭐 이거 좀 더 위험하니까 좀 더 좀 강력하게 하겠다. 이런 좀 이게 뭐라고 이게 개념을 정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 또 안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너무 그냥 참여 시 좀 그에 따른 책임성 강화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죠? 유식한 말로 하면 이게 공무원 사투리로 하면 이게 본인이 자발적으로 안 하시면 대신 책임은 더 지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죠. 책임성 예시로 나중에 뭐 사고 시에 좀 더 피해에 관련된 부분들 또 여기 나와 있지만 또 좀 더 당연하게 공공에서 공개를 안 하는 대신에 좀뭐 페널티는 아니지만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죠. 뭐 그런 것들도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것도 하나 예시긴 한데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정색하고 했으니까 아까 뭐 약속 이런 거 쓰지 말라는 말씀 좀 드렸고, 이게 뭐 이런 거 평가서상에 좋은 경우면 뭐 이런 거는 안 넣어줄게. 요거는 너무 좀 짜친 것 같고요. 그렇게까지 가는 거는 안 그래요? 선생님 죄송한데 이게 상중하가 아니라 평가서 상위인 거 아니에요? 그냥 평가서에 있는 소유주 아, 이런 평가서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이가 아니고 네, 온더. 온더 평가서. 네. 아이씨. 죄송합니다. 제가 좀 무지해서 평가서 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평가서를 상을 받으면 건물 높을지만 공개를 안 해주는 것처럼 그것도 방법이기는 해요. 그죠? 당연하게도 이해하셨죠? 여러분 이런 걸 보시면 테크닉 중에 뭐 엿을 먹인다는 표현은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그죠? 규정을 지켜가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들 공무원 되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로 아무튼 그것도 있으니까 그냥 무난하게 쓰셨는데 제가 정답은 비슷하게 말했죠. 이거의 정답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계를 고민할 수 있어요. 그죠? 어디에 사느냐. 규모. 아까 뭐 다중이용시설 같은 게 이거 안전의 문제니까 다중이용시설부터 좀 점단적으로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이 의무의 대상들을 처음부터 아주 중요한 것부터 조금씩 단계별로 넓혀가는 방식. 뭐 예를 들자면 도심의 다중이용시설부터. 그죠? 뭐 사람들 몇천 명 다니는 데는 뭐 명분이 서잖아. 그 자체가 책임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뭐 여기서부터 해서 이제 단계별로 하겠다. 이런 방식이 있겠고요. 됐죠? 이런 방식 한 틀. 그러니까 규정을 만드는 경우에는 다음에 또 뭐 그거와 대치되거나 혹은 병행하는 방법이 아까 자율 공개잖아요. 자율 공개. 자율적으로 공개해 주시면 땡큐. 오케이.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은 의무 공개. 뭐 약간 일정 규모나 일정 특정한 뭐 건물은 되게 연면적 가지고도 보통 많이들 얘기를 하니까 연면적 얼마 이상은 대형 뭐 이런 건물들은 어느 정도 공개를 하는 거 의무화한다. 그걸 최소화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율로 한다. 단 자율로 했을 때 그죠? 이러이러한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다. 이해했죠? 단계별로 자율로. 그러면 여기 자유자권이 침해되는 건 등급이 좀 낮은 좀 연식이 좀 오래된 건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런 건물일수록 좀 더 그러니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뭐 하고 싶은 데만 공개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죠? 또 아까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좋은 것만 공개하는 거예요. 공개하는 걸 나쁜 거를 공부해서 욕을 보이는 방법도 있지만 좋은 애들을 공개해서 선용하는 방법이 우선이에요. 항상 우쭈쭈 해주는 게 우선이에요. 공개해주면 부동산 할 때 있잖아. 건물이나 임대료 할 때 안전등급 1등급 건물이에요 라는 게 하다못해 월세 5만 원이 더 받을 거예요. 이런 경제적 유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자본주의적 솔루션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도 단계별로 잘 구조해서
근데 그러니까 공개를 하는데, 그 안에서도 좀 높은 등급의 것들은 좀 우선 공개하고 낮은 등급의 것들은 높은 등급이 받는 정도로 안전조치가 건물주님이 노력을 들여서 하실 경우에는 당연히 공개가 되니까 그럼 이익이 되겠죠. 죠 뭐 그런 테크닉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압박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깝거리고 안 싸워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책을 하시면 나중에 이런 빌드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발성에 기대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죠? 그것이 처음엔 부담되지만 그들의 이익이 되게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 이런 모델이 중요한 거예요. 공개한다면 안 좋은 거니까 건물의 안전의 문제니까 안 좋은 것만 공개해야지라고 하는 건 좁은 시각이고요. 그럼 차라리 좋은 거를 해서 안 좋은 애들을 좋게 자발적으로 만들기 유도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후기를 보시면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해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PT도 마찬가지예요. 안 좋은 걸 때려잡는 것도 있지만 좋은 애들을 선양하는 방식으로 해서 안 좋은 애들이 좋은 애들을 끌고 들어오게 자꾸 만들어주는 것. 요 얘기는 장애인 의무 교육편에서 졸 많이 했어요. 그죠? 우대해주는 방식으로, 우쭈쭈해주는 방식으로 자꾸 조금 참여해서 그게 들어가는 기회와 비용들이 결코 비회와 비용이 아니고 해상 차원에서 그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이득이 되는 구조.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모델링을 짜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앞에서 드린 바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것도 대동소이한 문제예요. 발상이라는 것. 그죠? 그러니까 강제 규제보다 그러니까 강제 규제 의무화는 최소한 그리고 자율 규제도 기왕이면 그 다음에 자율 규제를 우선하는 것. 그죠? 그다음에 규제를 가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간하면 좀 포지티브적인 방식, 네거티브한 방식보다는 포지티브한 방식을 좀 우선하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좀 같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인센티브는 행정 절차 뭐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아까 뭐 마지막에도 준비가 돼 계셔서 이거 뭐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딱 그죠? 이런 아름다운 얘기 할 수 있잖아. 이렇게 공직같이 나오면 딱 어쩌고 저쩌고 뭐 본인은 아마 감사직이셔서 그래도 적법성이 중요하지. 아무리 그래도 규정에 따라서 해야지. 그죠? 좋잖아. 뭐 저희 감사직은 이런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세무직이다 그럼 해석할 때 뭐 세무직으로서 드릴 수 있는 혜택이라는 게 이런 게 있다. 뭐 직렬에 연관된 얘기도 껴넣을 수 있으면 좀 껴넣으시면 더 좋겠잖아요. 그죠? 별거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와중에 이런 생각도 넣으신 것 자체는 되게 좋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됐죠? 다음에 아까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단계적 방안이라는 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의 그 뭐 짱짱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발상들을 그러니까 단계적도 그냥 말로 단계적, 점진적 이렇게 퉁칠 게 아니라 그 안에 디테일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죠? 그러니까 이거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겠어요? 건물주, 안 좋은 건물주를 때려잡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게 하는 것과 또 그런 안전감을 느끼는 것도 중요해요. 안전이라는 게 사실 자체가 안전해서 안전한 것도 있지만, 그죠? 안전하더라도 불안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정감을 느끼는 효능감을 느껴주게 만든 것도 중요하니 따라서 이런 공개 제도가 공익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아무리 공익적이더라도 이러이러한 우려점들까지 해가면서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유재산권이라는 거는 뭐 당연히 협법적 가치예요. 그죠? 건물주님을 이 악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어프로치 하시면 더더욱 안 되고요. 뭐 당연히 그건 해야지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동일한 뭐 그런 느낌으로 해서 그런 좀 치우치지 않게 밸런스를 좀 잡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당연하게. 그래서 건물주님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셨죠? 당연하게 보호받아야 될 가치이기 때문에 권리이기 때문에 공무는 당연히 사유재산권도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하지만 보호한답시고 예를 들면 뭘 하는데 돈을 주겠다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 느낌으로 해서 돈 준다 소리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테크니컬한 부분이라면 이런 부분에 조치가 되는 비용에 관련돼서 좀 투자 처음에 아무리 건물주라도 뭐 여러 가지 안전 조치를 하는데 돈이 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라에 대한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줄여주는 것 정도. 그죠? 예. 뭐 경비 처리를 뭐 그 다 전액을 다 해준다는 건 세무 쪽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그냥 러프하게 말하면 그래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세제 혜택을 드린다 이렇게 퉁쳐도 돼요. 뭐 그 디테일은 몰라도 되고요. 뭐 사무직 분들은 뭐 디테일한 얘기를 다 하실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뭐 예컨대 이런 데서 뭐 손비라고 하나요? 아니면 뭐라고 하나요? 사무직 누가 안 계신가요?
뭐 경비 처리나 순비 처리를 뭐 어느 정도까지 해주는지, 이익에서 과세할 때 비과세로 빼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세금을 빼주는지 테크닉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적당히 좀 아는 척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뭐 그건 뭐 경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런 발상, 밸런스. 그래서 항상 그, 예컨대 환경단체를 악으로 규정하지도 마시고, 건물주도 악으로 규정하지 마시라고. 외국 업체도 악으로 규정하시면 안 돼요, 항상. 형식적인 이 균등과 밸런스는 꼭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워딩이나 이런 것 등에도 당연하게도 그런 것만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좀 들을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까지 건물 안전등급 편, 뭐, 이 정도 하면 다 된 것 같아서 더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상황량은 이렇게 한두 번 얘기 정리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뭐 더 이렇게 길게 얘기할 거 없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각자 답지도 이런 거를 맞춰서 답지를 하면 리어레인지를 꼭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뭘 좀 부족한지 이런 걸 좀 넣어야 되겠지. 빨간 펜으로 좀 놓고 있잖아요. 내가 생각 못 해봤던 부분들을 자꾸 리마인드를 하셔서 예, 꼭 집게 집어 놓으시고 뭐 요거에도 후기들 다 있으니까 후기에 일부 맥킹도 있으니까 혹시 또 좀 테크니컬한 거 이거 외에 뭐 제가 말할 수 있는 테크닉만 있진 않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잠깐 참고해서 반드시 여러분 답지를 자꾸 집어놔서 거기다 빨간 펜으로 해서 아카이빙을 좀 만들어 주시라는 말씀 뭐 중간에 잊어버릴까봐 다시 한번 드리는 잔소리입니다. 여기까지.